갑시다. 자, 일단 그림과 같이 넓이가 9짜리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여기서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Q라고 할 때 APQ의 넓이를 구하자. 자, 여기서 너네가 지금 이 문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해둬야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너네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결국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하려고 해? 길이 또는 높이, 밑변, 각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치로 구해야만 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길이를 구해? 어떻게 각을 구해? 그거를 이제 포인트를 못 맞춰가지고 아마 뭐 질문인 사람들은 질문일 겁니다. 지금 얘는요,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닮음은 아니지만 닮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잘 봐.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PQ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지. 여기서 너네들은 밑변 높이 말고 새로운 공식 하나 더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뭐 있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지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했던 거. 근데 여기서 두 삼각형이 각을 하나를 공유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넓이 9라는 삼각형 ABC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곱하기 AC의 길이 곱하기 사인의 세타를 가지고 구해놓은 거야. 그게 9라는 걸 아는 거지. 여기서 AB 몰라. AC 모르고 사인 세타 또는 세타도 몰라. 그러면 여기서 대신에 얘를 찾아갈 수 있지. 어떻게? T라는 점은 AB를 2대1로 내분한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 분명히 일단 2분의 1 곱하기 AP의 길인데 AP의 길이가 AB의 길이에 비해서 어때? 3분의 2배가 된다는 거는 알잖아. 그 다음 하나 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AQ를 쓰러 가보자. 그때 AQ도 마찬가지야.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AQ의 길이는 분명히 AC의 길이를 가지고 가면 어때?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사인 세타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해? 3분의 2랑 3분의 1 해서 9분의 2는 뽑아내자. 그럼 남은 게 뭐야? 2분의 1 AB, AC, 사인 세타라서 얘가 9라는 것까지는 아는 거지. 답은 얼마네? 2가 되겠네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닮음과 다르지만 닮음과 유사한 형태로 풀 수 있겠지. 길이를 몰라도 길이 B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91번 가보자. 야, 너네 요새 중학교 때 전개도라는 거 배워? 전개도? 원뿔의 전개도 알지? 그치? 원기둥, 뭐 사각기둥. 여기에서 최단거리 많이 구해봤을걸? 대신에 그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만을 이용했었을 겁니다. 자, 일단 갈게요. 지금은 그래서 얘는 옆면이라고 해야 되지? 옆면을 따라서 P까지 가는 동안에 그 경로를 가장 짧게 해보세요. 짧은 거리가 뭐야? 직선거리. 그치? 직선거리. 그러면 얘를 뭐 해보자? 펼쳐보자. 전개를 해보자. 그럼 어때? 대충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야. 그치? O라는 점은 이렇게 뜯어졌고 A라는 점은 이렇게 됐어. 양쪽에 있을 거야.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쳤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B는 정반대편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딱 절반 위치에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A에서부터 출발해서 옆면을 따라 갈 거지. 어디까지? P까지.
OB 위에 있는 P까지. 그때 P는 1대2로 뭐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요. 그때 최단 경로를 구하세요.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이거를 찾아주세요예요. 그러면 뭐야? 너희들은 AP를 포함하는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하나의 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P를 구하거나 혹은 다른 한 변의 길이랑 마주 보는 대각 두 개를 다 알고 있다면 역시 AP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길이 얼마예요? 12고요. 이거 길이 얼마예요? 12의 3등분점이니까 4가 되겠네. 아, 그러면 너희들은 A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재료 중에 두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누구만 알면 되겠다? 각 하나만 알면 되겠다. 그치? 자, 여기서 하나만 질문을 할게. 너네 혹시 원뿔의 종교도에서 요 각 빨리 구하는 거 할 줄 알아? 요 각? 자, 봐봐. 하나의 예시 들게. 와우. 화나셨다. 얘가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해볼게. 요거 길이가 뭐 한 4쯤 된다고 해볼까? 그때 전개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옆면에 대해서 요 각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어? 아는 사람 있어 혹시? 알고 있나? 잘 모르나? 자, 부채꼴 두 개에 대해서야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랑 누군가의 B는 요 녀석의 반지름 대 저 녀석의 반지름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때 당시는 도니까 360도가 돼요. 요거 기억해놔. 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야. 원래는 너무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있는 호의 길이랑 다 있는 맞닿는 요 놈의 호의 길이가 일치한다를 가지고 풀면 되지. 요 녀석의 길이 얼마야? L이니까 R 세타. 여기에 호는 얼마야? 4에다가 2파이. 요거거든. 그래서 세타를 구할 때 20으로 나눠서 구하면 돼요. 그게 바로 얘랑 똑같아. 요 놈과 요 놈의 B는 요 놈과 길이 반지름의 B랑 같습니다. 다시 요 놈의 중심각과 요 놈의 중심각의 B는 거꾸로 요 놈의 반지름과 요 놈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돼. 그냥 비례식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례식 세우는 건 얘랑 똑같으니까 비례식 세우라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사실 정수배 나와 있지. 몇 배야? 5배. 몇 배 해야 360도 나온다? 5배 해야 360도 나온 거야. 그래서 360도를 5로 나누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72도 그래서. 여기도 바로 가보자. 몇 대 몇이야? 1대 3. 그럼 여기는 3대 1. 여기가 120도. 그래서 여기 각이 얼마야? 요 반쪽짜리가 60도. 3분의 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로 가시면 조금 마릅니다. 조금. 알았죠? 뭐 꼭 알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까처럼 이걸로 하면 돼. 그럼 이제 뭐 하자? 코사인 법칙 써버리자. x제곱은 12의 제곱에 플러스 4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4 코사인의 3분의 8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답 낼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지금 우리 반은 공부 좀 하는 사람들 그럼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뭐 하겠어? 분명히 수능 공부를 할 거야. 수능을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지.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보다 내신 성적이 성적이 실력이 많이 올라서 내신은 고작 4등급밖에 안 되지만 뭐 모의고사는 3학년 때 1등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1, 2학년 때는 4등급,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다가 3학년 때 1등급이 나온다고 쳐보자고 서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내신으로 가는 수시는 어때? 1학년 때 나왔던 4등급, 2학년 때 나왔던 3등급, 3학년 때 나왔던 1등급을 평균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가는 거잖아. 물론 그 비율은 다르고 하지만 수능 정시는 어때? 마지막 최종 나이 성적으로 갑니다. 물론 시험 한 번에 내 대학을 결정한다라는 올인성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앞에 내가 1, 2학년 때 잘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3학년 때 내가 잘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학 가고 싶어. 최종적인 성적을 가지고. 그게 정시의 장점이지. 그치? 또 다른 거 하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난 무조건 내신으로 갈 거야. 실제로 고3이 돼도 내신으로 갈 거야. 라고 방향을 정했다 치자. 거기서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어때? 분명히 좀 좋은 대학을 갈 거고요. 좀 좋은 대학을 가는 학교들은 대부분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 수능.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위해서 분명히 수능 공부를 해야 돼.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너네가 지금 모의고사 공부를 2학년, 3학년 거를 풀어보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얼마 전에 9월 모의고사 끝났지.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고3 거를 풀어보면 너네들을 제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1에서는 사인 법칙이고 코사인 법칙이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6모 때 나왔었는데 1학년 때 나오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가끔씩 너네를 괴롭힐 겁니다. 뭔지는 뭐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너네가 도형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 좀 중요한데 그중에 특히 이번에 최근에 했던 삼각함수의 활용 요거 수능에 분명히 나와요. 요번에도 공통 과목이 객관식이 13, 14, 15까지 나오지. 그 다음부터 이제 객관식, 주관식 나오다가 그 다음에 22번을 넘어가면은 선택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킬러 문제라고 나온 게 두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수열이고 수원, 하나는 요거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수투 쪽에서 미분적분 쪽에서 나왔어. 근데 여기서 너네가 알아둬야 될 게 공통 과목에서 가장 요번에 구모 때 괴롭혔던 거는 바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보자 13번밖에 안 돼. 15번도 아니야. 15번이 수열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나왔거든. 근데 13번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애들은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찾아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땠겠어? 사인 법칙을 막 2번씩, 3번씩 쓰고 코사인 법칙을 2번씩, 3번씩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뭔가 하나를 찾았어. 그런 식으로 보통 찾아갈 거거든. 근데 심지어 EBS에서 제공을 하는 해설도 똑같아. 사인 법칙을 2번인가 쓰고 코사인 법칙 2번인가 써서 답을 구해. 실제로는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풀고 있다고. 어쨌든 그걸 실제로 너네가 만났다고 쳐봐. 겁나 당황할 거예요. 어떤 길이들을 찾아갈지 그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원 내신 대비 하겠지. 그때 보면은 삼각함수 쪽 활용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거야, 너네가. 알겠지? 그때 너네가 좀 시연 넓혀주고 주변에 있는 조건들, 주어져 있는 조건들 잘 활용하는 식으로 어쨌든 공부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요 단어. 알았죠? 자, 숙제 풀이가 끝났는데 승진이 질문 따로 없었나? 뭐라고? 어. 일단 혹시 질문 번호 지금 얼른 확인해 볼래? 지금 시간 괜찮으면은 얼른 설명하고 시작하게. 갑시다. 109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단원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세타가 지금 정의역, 미지수 자료에 들어가 있다, 그치? 그래서 함수 f 세타를 표현을 하고 있어. 그때 코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플러스 4 사인의 세타 플러스 파이라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거 뭐야? 최대 최소를 구하자. 마지막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조건을 간단하게 고치고 시작을 해야지. 얘들 뭐예요? 전에 얘기했었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경우에 2분의 파이의 배수에 몇 배? 홀수가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꿉니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요.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각은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세타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누구? 이 앞에 부호가 어떻게 될까? 그 부호를 뭐로 확인을 해주세요? 공경으로 확인을 하세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반대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에서 그 안에 2분의 짝수에 대해서 파이가 나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하고 있는 꼴은 뭐 해주세요?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고요.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가면서 각은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세타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 하자? 부호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경을 가지고 판단하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제일 처음에 F세타를 설명을 하고 있지. F세타가 어떻게 나와 있어? 코사인 안에서 2분의 파이의 몇 배? 1배. 홀수배에 대해서 나와 있고 플러스 세타를 하고 있네. 그럼 코사인은 뭐로 바꿔야 돼? 사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각은요,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앞에 붙어 있는 세타를 써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부호 확인해야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하지만 제곱할 거잖아. 의미 없네? 그냥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얘는 뭐야? 2분의 짝수 파이인 거지. 그러니까 정수배로 바뀌어 있지.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가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쨌든 사인을 뭐로 가자? 사인으로 가자. 그리고 너희들은 뭐만 판단하면 돼? 부호만 판단해보자. 사인은 y좌표입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어때요?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간 상황에서의 사인 y좌표 내려갔네 음수. 근데 얘는 사인의 세타만큼 갔을 때의 y좌표 양수. 부호가 반대다 그치? 그럼 부호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로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그럼 최대 최소 구하기 문제는 어때? 주어진 녀석들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서 풀어주면 2차식의 최대 최소로 넘어갈 건데 1차에 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당연히 맞겠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바꾸는 방법은 뭐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렇게 고쳐주면은 치환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치? 슥슥슥슥 7 사인 제곱 7s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 녀석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러 가면 되겠네. 자, 새로운 문자 s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 뭐 하자? s의 범위를 구하자. 그때 한 바퀴 그대로 돌렸네. 그럼 뭐예요? 사인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뭐 하면 돼? 최고 차이 개수 7 양수인 2차 함수 s에 대한 2차 함수에서 축이 어디야? 여기서 7분의 2다 그치? s가 그 범위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찾아가 보자.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 s가 마이너스 1일 때 발생하네. 됐죠? 그래서 s에 1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어때? 11 빼기 3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예. 다음 뭐라 그랬지? 113번 4번 이랬나? 3번 4번 자 갑시다. 지울게요. 두 번째, 요번에 방정식은 방금 문제랑 비슷하게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치환을 한 다음에 그 치환된 녀석에서 구하는 최대 최소라던가 치환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던가 그런 녀석과 조금 달라요. 얘는 결국 뭐하래? 3 코사인 파이 x랑 사인의 3분의 4 파이 x랑 둘이 뭐해? 만나는 녀석으로 들어가야지. 왜? 하나로 만들 수가 없잖아.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가 없잖아. 모든 코사인을 사인으로 또는 모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양변으로 적당하게 나눠 놓은 다음에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 개수를 물어보면 개수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잘 그려보는 거야. 여기서 삼각함수를 두 개 이상 겹쳐서 그릴 때는 반드시 또는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1차 함수랑도 겹쳐서 그릴 때는 반드시 주기성, 대칭성 잘 살려서 그려주세요. 범위 잘 확인하시고요. 자, 가자. 첫 번째, 얘 주기 얼마야? 그렇지, 잘하네. 얘 주기 얼마야? 4. 그치? x의 개수 분의 원래 주기 2파이. 그러면 가자. 두 함수를 0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한번
그려볼게. 대칭성 살릴 겁니다. 아, 15까지 가야 된다고? 어떻게, 얼마나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 일단 이 정도만 해보자. 자, 3. 옆반 선생님들 겁나 싫어하겠다. 국어쌤, 영어쌤이 드르륵 안 하잖아. 난 드르륵 겁나 시끄럽게 하는 편이라. 1 마이너스 1 가자. 얘를 내가 4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갈게요. 얘는 주기가 2짜리였어요. 최대 최소는 각각 3과 마이너스 3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2. 이 안에 코사인을 그려야지. 쓱.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려야지. 화나셨나 보다. 내가 드르륵 해가지고. 점점 귀찮아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15! 여기까지. 됐죠? 하나 더 가자. 주기 4짜리고 최대 최소가 1인 사인 곡선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주시면 돼요? 4가 여기지. 아이, 짱이나. 자, 끝났네? 눈으로 보고 있지? 교점. 네.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방정식을 그냥 1차 1차로 만드는 거는 반드시 두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약간 오버했지. 범위가 너무 넓어. 한 7, 9, 요 정도로 해서 좀 짧게 물어보면서 주기도 딱 절반으로 잘라주고 그런 식으로 사실 물어보면 좀 더 좋기는 한데 실제로 이렇게 물어봐요. 알았죠? 오케이. 예. 끝났어요. 다음. 됐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약간 이걸 노가다로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알겠지? 다음. 요거 가보자. 얘는 뭐냐? 야, 이건 뭐냐? 치환해야겠다. 자, 사인이나 코사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아까처럼 풀면 될 거야. 근데 2분의 몇 파이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아 몰라. 3분의 2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몰라. 이건 뭐 하자? 우리가 함수 안에 x가 있으면 그대로 가지만 함수 f 안에 x-1이 있으면 x-1을 t로 치환하지. g라는 함수 안에 2x-1이 있어도 우리는 치환을 하잖아, 보통. 얘도 마찬가지로 가자. 치환해버리자. x-3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거꾸로 해도 돼? 그럼 얘 뭐야? x를 t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야? 가자! 집어넣어봐.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 6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는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나온다, 그치? 간다. 2 코사인 제곱의 t. 마이너스 5 코사인의 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게 4보다 크고 낫다. 아, 됐다. 이제 뭐야?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 그럼 뭐야?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지. t로. 앞에 뭐만 판단하자? 부호만 판단하자. 2분의 파이 90도죠.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x좌표 어때? 너네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지? 음수. 그 다음에 사인의 t 조금 갔다. y좌표 양수. 부호가 반대네. 뭐예요?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뭐야? 2 코사인의 제곱의 t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5 사인의 t. 그게 뭐하자? 4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그럼 이제 해볼 수 있겠어? 코사인 제곱을 또 뭐로 바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사인 s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때문에 s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지. 타임S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타의 범위를 가지고 장난을 안 치다 보니까 무조건 막 치환한 문자 S가
C가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실제 학교 시험은 분명히 X 가지고 X야? X 가지고 장난칩니다. 세타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때 너네가 취하는 문자 S나 C, T가 어느 범위인지 잘 확인하면서 새로운 문자 범위 구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짠. 집합으로 가볼까? 자, 마표 시너지 수학학 없는 사람 손. 구매 안 했어요, 손. 없죠? 자, 갑시다. 오늘부터 이제 수학하 시작을 할 건데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었을 거야. 뭐 지금 우리가 합집합이 뭐야? 교집합은 뭐고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야? 아, 이거 내가 설명해야 된다. 그런 녀석이 뭐야?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안 할게요. 집합이 뭐야?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건데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네가 배운 지 분명히 좀 듣기 때문에 한 번 더 훑어주긴 할 건데 말 그대로 훑어가면서 시작할 거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알았죠? 자, 일단 가보자. 제일 먼저 집합입니다. 학교 시험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중 하나, 학교 시험에는 반드시 물어보는 것 중 하나, 집합의 정의가 뭐야? 이거예요. 얘들아, 집합의 정의가 뭐야? 집합이 뭐야, 하빈아? 그렇지. 오케이, 거기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또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이제 집합의 사전적인 의미,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의미. 여기서 내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거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야. 자, 기억하세요. 집합의 정의를 다시 쓰진 않을 거야. 대신에 집합을 배우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하고 가자. 방금 문제 우리 수학 1 그래프 문제 하나 풀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정의역의 범위도 사실은 집합의 범위잖아. 집합이잖아, 집합.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범위의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세타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말 없으면 실수 전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뭔가 딱 제한 두기 시작할 거야.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수학하에서 집합을 배웁니다. 자, 집합을 왜 배운다고?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집합이에요. 근데 집합이 범위를 내가 정하고 싶은데 준혁이가 읽은 집합, 그 범위랑 승진이가 읽은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합은 반드시 배우는 이유에 의해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거 가지고 학교 시험에 처음 나와요. 자, 그때 너네가 한 가지로만 배웠을 거다.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집합의 정의가 아니라 집합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인데 정확하게 요거는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다? 그 범위가 어떠면 안 된다?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너네들이 다 배웠어. 다른 말로 고쳐주면 모호하면 안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자연수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야 아니야? 물어보잖아. 아니잖아, 그치? 왜? 크다라는 거의 기준이 승진이 다르고 준혁이 다르고 하빈이 다르고 민석이 다르거든. 다 다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이런 것들도 집합이냐 아니냐 물어보겠지. 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얘는 너네 이미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대상, 집합의 원소를 얘기하는 건데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10년 전부터 가르칠 때마다 항상 이걸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안 해. 근데 이걸 왜 몰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 실제로 이게 학교 시험에서 거의 나온 적 없어요. 모의고사에서도 주로 내던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년 전 정도의 고2 모의고사인가 고1 모의고사에서 집합 얘기가 탁 나오면서 얘를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게 6번인가 8번쯤 10번도 안 되는 문제에 나왔는데 오답률 졸라 높았어. 왜? 아무도 모르니까. 잘 구분해둬라. 그게 뭐냐면 집합을 우리는 표현하는 방식 뭐예요? 조건제시법이나 원소날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중괄호를 묶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지.
우리가 1이라는 걸 원소로 가진다고 할 때 1을 한 번만 쓰지 1을 두 번 쓰진 않거든. 자, 이 얘기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하나 생긴 겁니다. 뭐요? A와 B는 무조건 달라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던가 합집합, 교집합, 공집합 같은 걸 쭉 배우고 나면은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만나봤을 거다, 너네가.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첫 단원에서는 이거를 만족할 때라고 나오기도 하고,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가면은 이거일 때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치? 그런 문제들을 풀 땐 너네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을걸? 뭐, A가 2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여태까지. 이건 만족하는 게 있나? A가 1이 나온 적이 없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확인을 안 해요. 그냥 A의 원소 한번 구해보고 B의 원소를 한번 구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같은지 확인을 해서 같으면 그게 답. 그러기만 하잖아. 근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얘가 들어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A는 B를 만족하는 상수 스몰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어. 거기서 같아지도록 하는 A만 쫙 찾아보면은 A가 두 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2와 3. 애들이 당황을 한 거지. 왜? 보기에 2와 3이 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2와 3 중에 하나를 찍어와. 그래가지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2는 이걸 만족 못 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3은 답인 거야. 그게 이제 실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잘 기억해놔. 집합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중에 하나 뭐예요? 예를 들어서 원소 나열법이 나왔을 때 두 개의 원소는 뭐하다? 반드시 달라야 된다. 이거 하나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가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내신용 문제 아닙니다. 그쵸? 집합의 표현 방법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집합의 표현 방법 하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세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포함시키는 거고 두 가지예요 라고 하는 거는 나처럼 이제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요. 자,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할까? 그게 하나 나오고 요번에는 내가 예시 문제를 하나 주고 풀어보라고 할게. 일단 원소 나열법이 뭔지는 다들 알 거야. 그치? A라는 집합을 뭐 하자? 하나 원소를 눈으로 보여주는 방법. 중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자, 읽어나가는 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먼저 문제부터 던져줄 거야. 그러면서 일단 뭐 x는 3의 양의 배수예요. 두 번째, c. x바, x는 음수입니다. 그런 자연수예요.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것들.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지. 자, 여기서 일단 다른 얘기 하나 하고 조건 제시법으로 돌아갈게. 원소 몇 개예요? 10개요. 그런 녀석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원소 몇 개예요? 3의 배수 졸라 많아요. 몇 개? 무한개.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는 무슨 집합이야? 유한이야? 무한이야? 준혁아?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0개. 대답했지? 정수로 답할 수 있지? 무슨 집합이야? 유한입니다. 하지만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을 유한집합 중에서도 뭐라고 부를 뿐? 공집합이라고 부를 뿐이고 공집합은 기호로 우리가 뭐라고 써요? 요렇게 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고로 옛날 문제집은 이런 것도 있다. 공집합의 기호는 얘도 있지만 이것도 공집합의 기호야. 그냥 중간에 써놓고 아무것도 안 채워놓은 거. 이게 옛날에 쓰던 표현인데 요즘도 가끔씩 학교에서 설명하시는 쌤들이 계시더라고. 이것도 참고는 합시다. 알았죠? 자,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개념 배운 거 알고 있는지 쭉 써보고 있는 거고 요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X를 가지고 있어요. X는
야, 씨, 기억이 안 나냐. n분의 k 인 기하분수. 단 k는 9이하의 자연수.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n으로만 갈까? 아니야. 9이하의 자연수 n. 그리고 A의 원소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n으로 가야겠다. n분의 k는 기하분수. 아, A의 원소가 257 아니야. 157 분일 때 잠깐만 있어봐. 헷갈려. 여기서 K로 해야 되겠다. K. 일 때 그러면 N은 얼마니? 이거거든. 일단 한번 잠깐 고민해봐봐. 문제가 맞는지 좀만 확인 좀 해볼게. 자, 갑시다. 6 맞아요. 얘는 지금 내가 진짜 원본이 뭔지를 모르겠어. 원본은 진짜 많이들 헷갈려 했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바꾸다 보니 너무 쉬워져가지고.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조건 제시법을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방법. 너네가 요 단어 하나만 좀 추가를 해서 읽었으면 좋겠어. 일단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얘를 뭐 합니다?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뒤에는 얘를 뭐 하는? 만족하는. 여기서 뭐 하나만 좀 추가해 주세요. 모든. 뒤에 있는 걸 만족하는 모든 x를 다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뒤에 뭐 x는 실수 해놓으면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지. 실수만 가지고 원소를 넣으세요가 아니라 실수를 전부 다 원소로 넣어주세요. 이 얘기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A의 원소가 157일 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 A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K를 원소로 갔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찾아주세요. 즉 기하 분수가 나오도록 한 걸 다 찾아주세요. 다 찾아봤을 때 1과 5와 7입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아까 승진이 말한 대로 뭐 K는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1부터 9까지 다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분자를 1과 2와 3과 4와 바바바바바방 해서 5, 6, 7, 8, 9, 10 해서 8, 9까지 해서 다 넣어보는 거지. 그때 분모가 뭐야? n이야. 아직까지는 몰라. 근데 얘가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하분수가 되도록 하는 걸 전부 다 원소로 가지세요라는 얘기라서 3개만 기하분수고 그 외 나머지는 뭔가 더 약분됩니다 라는 표현인 거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게 뭐다? 2와 3과 4와 6과 8과 9 같은 놈들과 뭐 한다? 소인수가 겹치고 있다. 서로 소가 아닌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서 결국 뭐? 소수 2의 배수고 소수 3의 배수고 나머지 것들도 다 뭔가 소인수가 겹치면 되는데 얘네들 배수면 다 겹치니까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너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반드시 n은 뭐다? 6의 배수여야 되네. 근데 그 중에서 9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따라서 n은 얼마예요? 6이에요 라고 읽어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왜 내가 얘기하냐면 이 모든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면 있잖아. 방금 승진이 말한 것처럼 다 때려 넣어보고 답을 쉽게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헤매는 학생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거 모든이라는 단어 좀 넣어주면서 조건 제시법 읽어달라. 알았지? 그다음 서로 같은 집합은 생략할게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원소가 다 같아지면 돼 이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고 싶은 게 나는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아직 남았네. 서로 같은 집합. 자, 부분 집합의 개수.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많아지는데
너희들은 내신 대비를 하는 겁니다.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서술형을 빠뜨릴 수가 없지. 서술형을 생각하면 사실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을 외우는 게 맞아요. 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공식은 내가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학교생들은 뭐라 생각할 수 있거든? 얘 공식 못 외웠나 보네? 탈락. 이 빛이 왜 나와? 어쨌든 공식을 못 외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공식을 쓰는 게 맞아. 하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지. 수학은 암기야 이해야. 이해 과목이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외울 때 반드시 왜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 정도는 이해하세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 학교 서술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 하나 보여줄게. 아마 풀어봤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 뭐를 베이스로 두고 있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혹은 수학 하의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베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바로 예시 하나 들어가 보면 A라는 집합이 있어. 1과 2와 3과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A라는 녀석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답은 뭐예요? 2의 4승. 공식 외우고 있냐? 그치? 자, 근데 왜 2의 4승이야? 즉, NA가 N이라고 할 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2의 N승이야? 민서가? 왜 2의 N승이야? 어. 그렇지. 그거지. 우리는 이 녀석이 A의 원소가 예를 들어 4개가 있다 쳤을 때 그 안에 나는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거든. 그럼 잘 봐. A의 원소 1, 2, 3, 4 중에 1과 2와 3과 4가 있습니다. 1이라는 원소를 나는 부분집합으로 넣을까요 말까요? 라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두 가지씩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2 해서 2의 4승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잘하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라고 해? 2의 n승에서 마이너스 1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식으로 외운 사람들은 좀 이따가 내가 보여준 한 6번, 7번쯤 가면은 실수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 텐데 너희들은 모르겠다. 잘 할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을 빼라고 합니다. 하면서 원래 예시를 보여주는데 패스. 3번으로 갈게요. 1이라는 원소를 1을 반드시 포함을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뭐해? 몇 개야 답은? 2의 몇 승계? 3승계. 왜? 왜 하나가 줄어들지? 그 1이라는 원소는 이제 뭐 하게 됐어? 반드시 넣자라고 하는 방법의 수 몇 개? 1개로 줄어들었잖아. 맞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야? 2와 3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해도 답은 2의 2승계예요. 왜요? 포함을 하지 않는다, 한다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지금은. 그래서 2와 3에 대해서는 뭐 하세요? 반드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으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로? 1개로 줄어드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원소들만 둘둘 하는 거지. 2를 곱해야 되는 대상의 개수에서 2개가 사라져버리잖아. 그래서 너희가 공식으로 배우는 거는 이거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쌤들도 있는데 나는 그냥 특정 m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에 지수에서 그 m을 빼버리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 n개의 원소를 포함하고 k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포함한다 안 한다 의미가 없어서 난 그냥 한 마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5번으로 가보자. 원래는 그래서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 하든 말든 2개의 원소를 정했으니까 지수에서 2를 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자. 1을
포함하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예요? 합의시? 어이구. 2에 3승 마이너스 1. 그래서 몇 개? 7개다. 그치?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바꿔볼게. 1번. 민서, 답 몇 개야? 응? 7개. 준영이 답 몇 개야? 승진이 몇 개야? 8개죠. 자, 얘들아. 그것 때문에 내가 공식으로 외우지 말라는 거야. 1을 빼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왜 빼? 그렇지. 내가 세워준 2의 n승계 중에는 자기 자신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를 제외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집합 하나. 요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2의 3승으로 센 놈들은 다 뭐야? 다 1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야. 그러다 보니 1을 가진 놈 중에는 1, 2, 3, 4 가진 자기 자신이 있겠지. 그래서 1을 빼는 게 맞는데 내가 지금 세워준 2의 3승계에 자기 자신이 있어? 2를 포함 안 한 놈들만 셌잖아. 내가 세워준 2의 3승계에는 모든 집합들이 다 2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기 자신이 있어? 없어? 없죠. 왜 빼요?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이 나옵니다. 너네 1학기 겪어봐서 알지?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보다 약간 쪼잔한 문제들 좀 있지. 어떻게든 너희들을 틀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너희들 틀리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알게끔 하려고 설명하시겠지만 시험에 출제자가 된 학교 선생들은 너희들을 틀리게 만든 사람들이야. 그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조심하세요. 얘는 내가 대놓고 만든 건데 실제로 이런 문제였어. 저기 강남권에서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었는데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원서도 좀 더 많았어. 이런 포함을 하세요. 이는 포함하지 마세요. 거기서 공집합이 아닌 빈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몇 개야? 답은 4개잖아. 왜? 내가 세워준 2의 2승에는 1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공집합 없어 이미. 그리고 내가 세워준 2의 2승계 4개의 부분집합에는 2를 포함 안 한 놈들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없어. 근데 일부러 이런 말을 막 쑤셔 넣어주는 거야. 특히 진부분집합은 너무나도 대놓고 물어보는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딱 물어보는 순간 애들 진짜 많이 틀리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그냥 개념 설명, 공식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였다면 너희들이 흔히 만나는 문제였다면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문제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거 하고 잠깐 쉽시다. 뭐냐면 원소의 개수는 좀 줄여줄게. 원래는 이거보다 많은데 1, 2, 3, 4 4개로만 하자. 자, 여기서 BC 를 만족하는 집합 BC에 대하여 순서상 B와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풀어보세요. 존재 된 거야, 만 거야? 일단 풀어봐. 꺼놨구나.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는 순간 얘는 수학하 집합 문제가 아니라 수학하 경우의 수 문제로 넘어가.
그래서 일부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줄여놨고 원소 개수가 줄어들어 있으면은 집합에서도 낼 수 있고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원소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저기 어디냐 경우의 수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문제기는 하거든. 자 일단 뭐 말이 길어졌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경우의 수를 자꾸 가지고 온다 그랬지. 한번 생각해봐. 얘의 풀이는 두 가지가 있어. 학교에서 원하는 모범 답안을 하나 보여줄게요. 너무 길어서 짤막하게만 보여주고 말게. 학교 시험이 원하는 서술형형 풀이는 반드시 뭐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을 사용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너희들 정도 되면은 사실 순서상의 개수는 이라는 거는 부담 없을 거야. 사실 하위권 애들은 저기서부터 막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너희들은 알지? B가 가능한 경우의 수 곱하기 C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거잖아 그냥. 그걸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순서상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뿐인 거잖아. B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C도 같이 고민해봐 이 얘기거든. 어쨌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을 반드시 써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번 고민해봐. B만 생각하면 2의 4승 하면 되지. 문제는 C야. C는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B의 원소가 필요하겠지 개수가. 그래서 학교 시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A 거 다 가졌을 때, 두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A에서 하나 줄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원래는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여기까지 끊을게. 한 개일 때,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가. 그래가지고 먼저 고민하는 건 뭐다? B의 원소를 고르는 방법. 여기는 뭐야? 1. 여기는 뭐야? 조합에서 나왔다면 4C의 3. 지금은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 정도는 안 고르는 거 하나 고르면 되니까 중딩도 계산할 수 있어. 4개라고. 여기서는 뭐겠어? B의 원소 개수를 고르는 방법은 4개 중에 2개 고르는 방법. 하나 세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조합에서였다면 4C의 2였을 거고. 오케이? 자, 가보자. 그럼 끝인가? 아니지. C 골라야지. 뭐야? 2의 4승계, 2의 3승계, 2의 2승계 이러면서 곱하는 거야. 이게 학교 서술형이 원하는 풀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굉장히 귀찮아지죠. 자, 근데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 학교 서술형이 아니었다면 내가 말하는 경우의 수를 요구하거나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풀이는 딱 하나로 나오고 끝나. 답은 3의 4승 81. 왜 그럴까? 우리는 결국 B, C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A 안에 B가 있고 B 안에 C가 있을 때 그 안에 원소 1, 2, 3, 4를 쑤셔 넣는 방법의 수거든. 대충 1, 2, 3, 4 넣으면은 C의 원소 정해졌으니까 C라는 집합 만드는 거고 B의 안에 들어가는 원소도 1, 2 정해졌으니까 B의 집합을 만든 거잖아. 이렇게 1, 2, 3, 4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곧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 그래서 답은 뭐예요? 1. 너 어디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모든 원소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3, 3, 3, 3. 그래서 답은 81이야. 쟤도 계산해보면 81이 나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입장에서 쟤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서술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분집합 개수 공식을 강조할 겁니다. 강요하실 거고 서술형에는 경우의 수를 풀지 마세요. 서술형에서는 공식을 웬만하면 써주세요. 아까처럼 조심만 하고 알았지? 대신에 모의고사 문제다, 객관식 문제다, 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경우의 수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를 잘 기억은 해둔 채로 알았지? 그래 잠깐 쉬었다가 다른 문제들 더 보여줄게. 20분이네. 지금 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 152번 문제입니다. 유형 30번 문제 요거 하나 지금 풀어보세요. 자 가봅시다. 152번을 볼 건데 자 152번이 최소형 원소지. 요 문제를 조금 더 기초 문제로 하나 바꿔서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자, 거기 들어봐요. 152번은 너희가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자, 쉬운 예시로 갑시다. 보자. 유형 30번이랑 같은 유형이에요. A라는 집합이 있대. 1, 2, 3, 4만 원소를 가진다고 해보자. 자, 여기서
일단 A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16개.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하면 15개지. 그래서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A1, A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거예요. 거기서 A15라고 주는 문제가 있고 AN이라고 주는 문제가 있어. 거기서 N에다가 크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15개, N을 만약에 물어보면 답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물어봅니다. 그때 AK의 원소의 총합을 먼저 할게. AK의 원소의 총합을 SK라고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1의 원소의 총합은 S1, A2의 원소의 총합은 S2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때 S1 더하기 S2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SN까지 몽땅 다 구해볼래? 이게 더 기초 문제입니다. 요거를 푼다고 해봐. 자, 거기 들어봐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살짝 세팅을 할 건데 그 세팅은 앞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시작하는 단계, 너희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라서 굳이 쓸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써주는 거 머릿속에 때려 박아놔요. 자, 파란색으로 쓴다. 자, 간다.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라 했으니까 뭐 1 하나 갖는다고 해보자. A2는 2만 갖는다고 해보자. 그런 식으로 부분집합들을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면 1과 2를 가진 것도 있을 거고 1과 3을 가진 것도 있을 거고 또 쭉 가다 보면은 1, 2, 3을 가진 것도 있을 거고 1, 2, 3, 4 다 가진 것도 있을 거야. 그치? 그때 원소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결국 너희들은 1의 원소를 가지고 1이라는 원소 가지고 있는 놈은 1, 2만 가진 놈은 2, 1, 2를 가진 놈은 1 더하기 2, 1과 3을 가진 놈은 1 더하기 3.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1, 2, 3, 4의 합까지 갈 거야. 그치? 얘네들을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더하기로 묶여있는 놈들은 밖에도 더하기 안에도 더하기면 뭐해? 괄호 의미 없지? 결합법칙에 의하여 괄호는 다 없애도 좋습니다. 그 다음 교환법칙에 의하여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때 우리는 뭐 하자? 1들을 싹 다 앞으로 몰아보는 거야. 2는 이끼리 묶어두는 거고 그러다 보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풀이 시작이다. 1을 여러 번 더하네. 1에다가 곱하자. 2도 여러 번 더하네. 2가 몇 개 더해지는지를 고민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노란색부터 너희들이 시작을 하면 돼.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지. 1을 더한대. 왜 더했어? 1을 가지고 있으니까 묶어주고 더하는 거지. 그럼 1을 더하는 횟수는 뭐겠어?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들만큼 1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는 왜 더해? 1을 포함했으니까. 그럼 2를 몇 번 더해? 2를 가지고 있는 놈들만큼.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됐니? 그럼 답은 뭐겠어, 얘들아? 1은 부분집합 몇 개야? 2에 3승계.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1 빼니 안 빼니? 안 빼요. 왜? 포함한 것만 셌으니까. 2도 3도 4도 다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2의 3승으로 묶어버리면 80이 나오겠지. 됐어요? 요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면 방금 그 152번처럼 바꿔볼게. 예시는 똑같이 갈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 4가 있어. 바로 어려워질까? 아니다. 1, 2, 3, 4가 있어. 그때 마찬가지 똑같은 세팅 할게. 공집합이 아닌 블라블라블라블라를 A1, A2, 점점점점 해서
AN이라고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물어볼 때 N 더하기라고 물어보면 그때 15 계산하면 되니까 15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N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각각 AK라고 하죠. AK의 원소 중 152번 최소야 최대야? 최소야 최대야? 그 노란색 형광펜 최소인 원소야?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할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N까지 몽땅 구해볼래? 이렇게 해서 요것만 바꾸면 152번 되는 거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세팅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결국 1을 몇 번 더하냐? 2는 몇 번 더하냐? 3은 몇 번 더하고 4는 몇 번 더하니? 그냥 152번처럼 원소가 많으면 이게 좀 늘어나는 것밖에 없겠지. 뒤는 어차피 똑같아. 자, 잘 봐.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돼? 1을 일단 가졌으니까 더해지는 건 당연하잖아. 그럼 1을 포함을 하긴 해야 돼. 근데 포함을 하긴 하는데 그냥 포함만 하면 무조건 1 더하냐? 2도 무조건 포함하기만 하면 무조건 더하니? 아니잖아. 이번에 더해지는 놈들은 누굴 더하는 거야? 최소인 원소다 보니까 최소인 원소로 포함을 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야 되겠네. 요거 하나가 추가됩니다. 땡땡 땡땡 땡 땡땡땡땡 이거예요. 그럼 가자. 1은 그래서 몇 번 더해? 1을 최소인 원소로 가지래. 1 자체가 전체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니까 1은 포함되기만 하면 무조건 최소인 원소겠네. 나머지 원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2는 2를 최소인 원소로 가지려면 일단 2는 포함인데 1은 그럼 2는 포함하지 마. 2보다 작은 놈은 포함하지 마. 2는 가져. 그런 식으로 답을 이거 1로 하자. 내면 되겠죠. 끝. 계산은 자네들이 해주세요. 그러면 152번은 원소가 좀 많아서 귀찮아지긴 하는데 그 원소들이 하필이면 2의 거듭제곱들이라서 이게 줄어들면서 얘네들이 늘어나서 결국 얘랑 얘가 다 똑같을 거야. 계산은 심플하게 나올 거예요. 152는. 알겠죠?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한 게 바로 153번인가 4번인가 155번이네. 최소인 원소와 최대인 원소를 각각 AK, BK라고 한 다음에 더한다. 그때 너희들은 뭐 하면 돼? AK대는 AK대로 몰고 BK는 BK대로 몬 다음에 그 안에서 뭐 1, 2, 3, 4 원소 몰고 1, 2, 3, 4 원소 몰아서 쭉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최소인 원소 따로, 최대인 원소 따로. 그 중에 최소인 원소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최대인 원소는 얘만 살짝 바꿔서 따로 구하라고요. 알았죠? 할 수 있겠지? 한 방에는 못해요.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원래는 초반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플은 유형 순서도 유형 순서인데 아마 난이도 순서로 유형을 좀 재구성하면서 30번을 저 뒤로 보낸 것 같아. 원래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건데. 알았죠? 아까 말한 대로 얘도 학교 시험 단골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학교 수학 시험이 좀 어렵다 하는 학교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알았지? 여기서 아까 내가 좀 어렵게 갈까?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원소를 가지고 여기서도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최소인 원소가 누구야? 최소인 원소가 누구야? 이 중에서 2의 4승분의 1이죠. 근데 2분의 1로 잘못해가지고 지수가 1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틀린 애들 봤거든. 뭐 어쨌든 그거는 그냥 문제 만들기 나름이니까 요 정도로 갈게요. 갑시다. 아마 내가 알기로 저 문제가 RPM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제일 마지막에 1등급 문제 몰아놓은 거기에 있을 거야. 아마 저기에 있을 거야. 내가 애들 풀렸던 기억이 나거든. 알았죠?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러 가냐면 집합의 연산,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얘기로 돌아갈 텐데, 자, 으이자. 집합의 연산 기호 자체는 지금 우리는 잘 할 거다. 그치?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뭐 경우에서랑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한 번만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일단 집합의 연산 기호에는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과 여집합. 여집합을 뭐 연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여집합을 설명할 때는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전체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연산 기호는 아니고 서로소라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지. 자, 합집합을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A와 B에 들어가 있는 놈 몽땅 다. 여기서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기호도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거 합집합의 결과도 항상 집합입니다. 집합과 집합을 더하면 당연히 집합이 나오지. 범위와 범위의 합이니까. 그때 요거 조건제시법 읽을 줄은 아셔야 돼요. 어떻게? A의 원소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세요지. 자, 요 사이에 연결되는 건 뭐야? and야 or야?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입니다. 자, 수학에서의 그리고와 영어에서의 그리고가 살짝 다르죠. 국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국어에서나 영어에서 말하는 그리고의 의미는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과 유사하지. 예를 들어서 과일을 골라 담아봐. 사과 그리고 배만 골라 담아 라고 하면 사과 담고 배 담지. 그치?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수학에서 만약에 사과 그리고 배라고 하면은 그런 과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사과이면서 동시에 배인 과일은 없잖아. 그래서 너네가 좀 차이를 얻어야 돼. 그리고 영어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either A or B. 아, 영어 잘하는 너희들 앞에서 내가 지금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자, either A or B. 이건 뭐야? 약간 양자택일 느낌 아니냐? 그치? 실제로 양자택일이라고 할 것 같은데 옛날엔 그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아닌가? either A or B라고 하면 A 아니면 B. 둘 중 하나인 것만 골라주는 거야. 그치? 근데 수학에서의 or은 A에 있는 것도 싹 다 포함, B에 있는 것도 싹 다 포함. 그래서 영어에서의 또는과 수학에서의 또는이 살짝 달라요. 요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는 더하기로 가잖아. 합집합처럼 더하기로 가잖아. 그리고 겹치는 거는 빼러 가잖아. 그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어쨌든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교집합이 바로 뭐야? and지, and. 왜? 수학에서의 and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거든? 그리고는 그렇지.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만 나오는 좀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임의의. 이게 뭐야?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그리고 얘는 동시에.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요 부분이 조금 다르니까 그거 잘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차집합은 말 그대로 A 빼기 B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자면 여기를 나타냅니다. 요거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집합으로 가보자. 여집합은 뭐다? 그냥 한 집합만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니까 약간 연산이라는 느낌이 좀 다르지. 근데 여기서 여집합을 하면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 어디? 전체 집합. 예를 들어서 A의 집합이 5다. 5를 가지고 있다. 또는 5의 배수를 가지고 있다. 또는 짝수를 가지고 있다 해보자. 그러면은 A의 여집합에는 홀수만 들어가면 돼. 모든 홀수 다 가지냐? 아니지. 어느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여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뭐다? A가 아닌 모든 것들을 원소로 가져요.
그런데 전체 집합 안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집합은 뭐다? 아닌 집합이라고도 그냥 쉽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로 돌아올게. 우리는 실제로 차집합이란 기호 많이 썼어, 안 썼어? 문제선 주어지지만 우리가 즐겨 쓰진 않았었어, 문제를 풀 때. 그럼 우리는 차집합을 만나면 뭐 하라고 하지 않나? 바꿨을 거야. 뭐로 바꿨을까? 교집합에다가 여집합. 그렇지, 똑똑하고만 잘 기억하네. 얘는 이걸로 바꾸라고 했을 거야. 왜? 원소를 보면 쉽지? 차집합은 결국 어디에서 빼는 거다, 얘들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나는 에서. 수에서는 5에서 2를 빼세요라고 할 때 5에서, 그 에서를 크게 신경은 안 써. 2를 빼면 되니까. 근데 집합에서는 반드시 A에서 빼주세요라는 의미에서 기준은 A입니다. A만 딱 봤을 때 거기에 있는 B 부분은 제거하세요. 드러내세요. 이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일단 A 안에는 있어야지. 근데 동시에 뭘 만족해줘야 돼? B를 제외했으니까, 제거해버렸으니까 B가 아닌 놈들만 남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어? 없지. 왜? A의 원소예요니까 A고, AND니까 교집합이고, B가 아니니까 여집합인 거지. 알았죠? 그러면 요 녀석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라고 하면서 막 차집합을 뭐 하라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사이는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뒤에 것만 여집합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서 집합의 연산 법칙, 오늘은 못하고 아마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거기로 가면 연산 법칙, 뭐 교환 법칙도 있고 결합 법칙도 있고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막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법칙들 보면 전부 다 뭐야?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 아니면 여집합만 존재하지. 그러다 보니까 차집합이 없기 때문에 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없거든, 차집합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연산법칙에서 나오는 연산기호인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주세요를 뭐 계속 외우라고 하시는 거죠. 다음, 이게 아니라 서로소. 서로소다라는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지? 이거는 연산기호는 아니고요. 두 집합의 관계입니다. 그죠? A와 B가 서로소다. 이 얘기가 뭐야? 말 그대로 겹치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0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나오면 서로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 마칠 거야. 연산 법칙을 하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는 지운다. 너네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연산에 대한 성질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연산에 대한 성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집합의 연산. 아, 귀찮은데. 연산이라고만 쓸걸. 기본 성질이 있고, 연산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거. 앞으로 너네가 개념 설명을 막 하다 보면은 나처럼 이제 정리 쫙 해주는 강의를 보면은 기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기본은 말 그대로 기초, 기본 단계, 기초 단계고,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고, 여러 가지 성질은 외워두면 좀 도움이 되는 약간 응용 버전의 성질들인데, 자, 일단 요거 가보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은 너네가 다 알고 있어, 이미. 뭐 있어?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야? 그렇지. 위안에 무시하는 것 같네. 그 다음 또 뭐 있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여집합이고,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을 빼면 뭐 자기 자신이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어려워져 볼까? A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뭐 나온다? A 나오고, 교집합을 한다. 그럼 뭐 나온다? 그렇지. A에다가 전체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뭐 나오고, A에다가 합집합을 교집합하면 뭐 나온다? 그렇지. 뭐 이런 것들. 이게 기본 성질이고, 이거는 뭐 외우세요라고 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만 빨리 그려도 금방 찾을 수 있고, 사실은 보자마자 상식적으로 알고. 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여기도 좀 되게 기초적인 단계도 있긴 한데 그런 건 건너뛸게. 많이 나오는 내용 위주로 갈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나온다. 자, 가보자. 너네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준영이 뭐야? 그렇지. 다시. A가 B 안에. 그렇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외우세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너무 많이 풀어봐서 사실은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야? 거꾸로죠. 그렇죠? 외우는 방법은 안 할게요. 너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 하나 더. 이거는 참거짓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A와 B의 포함관계는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로 바꾸면 뭐가 된다? 거꾸로 가야지.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야? 명제에서 배우에 해당하는 거지.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뭐 있냐면, 자, 이거는 아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잘 봐. A와 B의 포함관계에 대한 내용이긴 해. 근데 그냥 A, B의 포함관계가 아니라 한쪽에다 여집합을 붙일 거야. 걔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아는 사람. 보자마자 아는 사람 없나? 밑에 거는. 밑에 게 쉬워. A, B는 서로서예요. 자, 우리가 벤날그램으로 보통 문제를 풀잖아. 그때 B의 여집합을 그리는 사람들 잘 없을걸?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려보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B를 그리죠. B를 그려보고 나면은 사실 B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A를 넣어주세요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둘이 서로 손에 얘는 뭐게? 그치. 겹치는 부분 있기는 한데 그게 단가? 아닐걸? 얘도 분명히 너네 많이 만났어. 그때 벤다이그램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애매했을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하란 얘기야. 얘는 A, B의 합집합이 항상 전체 집합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승진이 말한 대로 A, B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전체 집합이 돼야 돼. 빈틈없이. 알았죠? 그래서 뭔가 원래는 연산법칙에서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연산법칙식 막 복잡하잖아. 다음 중 이것을 만족할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러면서 보기 1, 보기 2, 보기 3 할 때 보기 1에 막 이런 거 들어가지. 보기 2에 이런 거 들어가고 막 보기 3에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에 보기 4, 보기 5에 이런 게 들어와요. 그때 그 복잡한 식을 쫙 정리를 해봤더니 나오는 말이 얘인 거야. 그럼 보자마자 보기 4번을 찾기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정리가 됐을 때 너네가 벤다그램 그리는 걸 되게 헤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내가 설명한 것도 있다. 알았지, 민서가? 그래서 뭐다? A와 B의 포함관계에서 둘 중 하나의 여집합을 붙일 거야. 하나의 여집합에 포함될 때는 둘이 서로서 여집합을 포함을 할 때는 합집합은 전체 집합. 잘 기억해두세요.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얘네들은 있잖아. 예? 네. 네네. 거기다 더 주세요. 자, 어쨌든 요 녀석은 보기에 보통 얘가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실제로 풀 때는 얘로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반대 상황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도 아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끝. 이거 말고 이제 그 외 나머지 추가로 더 나오는 녀석들은 문제에서 나오거나 하면은 설명을 할 건데 뭐 굳이 해봐야 뭐 정도? 대칭차 집합 정도라서 뭐 굳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 문제 한번 풀러 가보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어디로 가보냐면 집합 연산법칙 전까지. 원래 연산법칙까지 하면 딱 좋은데 시간이 애매해서
어떤 또라이야. 자, 쭉 가보자. 요 문제로 가면 되겠는데? 여기 있네. 자, 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만 진행을 할게요. 자, 한번 풀어보는데 의의를 두자. 자, 예를 들어서 몇 번? 51번 같은 거. 51번 문제 지금 시간 줄게. 한번 풀어봐요. 자, 뭐야. 요런 거 이제 딱 보자마자 사실 이거 가지고 사실 애들 진짜 헤매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위권과 너네처럼 이제 상위권의 차이는 그런 거지. 한번 가르쳐 준 거를 기억을 하고 있냐, 못하냐. 이제 사실 못하는 애들을 하다 보면은 졸라 답답해. 아, 이거 어제 했는데 오늘 까먹고 지난주에 했는데 다음 주에 또 까먹어. 그러다 보니까 겁나 답답해지고 했던 걸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외우세요 하는데 또 안 외우고. 근데 이제 상위권 애들은 이런 집합처럼 쉬운 단원을 할 때 사실은 조금 난감해지지. 왜? 너무 잘하거든. 두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잘하거든. 내가 할 게 없어. 좀 어려운 단어 막 저기 어디냐 절대부등식 이런 데 가야 그나마 내가 할 말이 좀 생기지. 어쨌든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있냐? 라고 확인을 해본다. 그치? A의 원소 보니까 어때? 2와 2A 플러스 3이 있다. 그럼 아는 원소부터 출발하자. 저 2를 분명히 B는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얘가 2였겠네. 따라서 A제곱은 4. 그래서 A로서 일단 가는 것은 뭐예요?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어요. 그럼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가지고 뭐하니? 와, 대단하시다. A, B에 뭘 찾아요? 원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 왜? 어차피 5, 7에 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뭘 수밖에 없지? 2일 수밖에 없겠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없으니까. 그래서 A는 얼마예요? 2예요. 답은 4번.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중에 연산법칙이랑 이용해서 식을 막 복잡하게 줬을 때도 너희들이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거 딱 보자마자 AB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A 빼기 B는 A래. AB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소. 그래서 일단 서로소라는 걸 찾았으면 1, 2, 3, 4, 5번에서 서로소를 말하는 걸 빨리빨리 찾으러 가야지. 그치? 어딨어? 여기 있네. 보자마자 보여 이제? 요게 나오면은 땡큐인 거죠. 오케이? 보기 4번, 5번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놔. 알았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복잡해져 보자. 복잡하지도 않은데 뭐 굳이 해보자면 뭐야? 55번 할까? 56번 할까? 55번 해볼래? 어차피 지금 수업 중에 풀어보는 거는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일부러 푸는 것만 보여줬는데 딱 보자마자 내가 원하는 대로 푸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 일단 그냥 한번 풀어볼게.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소다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야? 서로소니까 떨어뜨려야지. 거기에만 생각을 해서 A와 B의 여집합을 그려놔요. 그러나서 이걸 보면서 문제를 쫙 풀기 시작할 거야. 근데 방금 내가 설명한 J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갈걸? 어떻게? A와 B가 서로소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A와 B 여집합이 서로소면 얘는 B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하면서 얘를 그리면 좀 더 빨라진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B를 그리는 게 편하지. B의 여집합을 그리는 것보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너네가 찾아갈 수 있다면 더 땡큐일 것 같기는 해. 그 다음 하나 더. 그리고 디귿 같은 거를 볼 때도 마찬가지.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은 여집합이고 여집합이면 사실 안에 있는 놈들끼리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니은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네? AB의 교집합이 A. 뭔 얘기야? A가 B의 부분집합. 디귿이 하고 싶은 얘기도 교집합에 A를 했는데 A가 되네. 그 말은 뭐야? A가 부분집합. 누구한테? 얘한테.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너희들이 배웠던 요 5가지 성질들 좀 잘 활용해 주세요. 실제로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중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아무렇게나 주는 것보다 얘네들을 쓰는 거 살짝 변형해서 쓰는 걸 정말 많이 줘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지.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딱 시작한 문제를 보자마자 너희들은 이런 거 찾고 시작하면 정말 땡큐 아닐까? 왜? 보기 1번, 2번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 얘를 뭐 틀린 거 쓰니라고 하면 지워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옳은 거 쓰니라고 하면 바로 답 쓰면 되고. 그럼 조금만 바꿔보자. 얘는 뭘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A와 B의 여집합이 합집합이다. 그럼 뭐가 돼? 쓸 수 있겠어? 바로 쓸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가면은 땡큐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또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도움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두 가지 아마 만나본 적은 많지만 외워본 적은 없을 겁니다. 좀 많이 나오는 표현들은 익숙해져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외워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해봐. 나중에는 점점 익숙해지면서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술술 나올 거죠. 알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배수약수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배수약수는 저 뒤에 있을 거고 뭐 이런 데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니까 뭐 잘 풀어주시고요. 아, 이거 하나 해야지. 60번 한 번만 풀어볼래? 60번. 이거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개개인마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도 문제가 있지. 못한 애들이 보통 많이 틀리긴 하는데 잘하는 애들도 내가 이제 겪어봤던 애들 중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전교 1%인가 0.1%인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이걸 맨날 질문을 했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야? 부등식이야, 부등식. 그치? 그때 많이 나오던 건데 여기서 이걸 희한하게도 정말 많이들 질문했어. 이제 내가 이 유형의 이름을 등호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일단 우리는 A를 반드시 B 안에 잠깐 이 문제가 맞나? 어쨌든 일단 봐. A가 B 안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뭐해? 수식선 그릴 거 아니야. 그치? 정수로 찾는 바보들은 없을 거고. 요 녀석이 원소니까 일단 A를 뭐해? 원소 마이너스 8부터 6까지를 쓱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 이거는 너무 쉽네. 아, 이건 아니네. 다른 걸 원했는데. 어쨌든 B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B는 여기 있다. 그치? 네? 어? 문제가 달라? 어. 아, 여기가 잘못됐네. 아닌데?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오를 더 했구나. 미쳤나봐. 미안해. 마사. 땡큐. 아, 맞다. 지금 너네가 쓰고 있는 교재랑 내가 지금 화면에 띄우는 교재가 살짝 다르거든. 내 거는 초판이고 너네는 지금 벌써 6판인가 7판일 거야. 개정 많이 됐거든. 오타도 많이 바뀌고 좀 문제를 살짝 바꾼 게 있을 거야. 혹시 다르면 다른 거 얘기해줘. 어쨌든 가자. 그래서 요 녀석으로 갑니다. 요 녀석으로 갑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쉽다. 그치?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A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쉽네. A는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야. 쏘리. 문제를 너무 어렵게 봤나 봐. 그래서 답은 어쨌든 A 5개. 정수이 5개. 쉽게 풀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아마 요런 데서 나오는 거 같은데 일단 또 아닐 수도 있으니 어쨌든 등호 조건 나오는 문제에서 부등식에서 너희들 괴롭혔던 거 그 녀석들 혹시 나오면은 잘 신경 써서 풀어주세요. 그거 말고는 이제 진짜 다 한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이 13번이랄까 유형 13번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약간 이런 문제. 이것도 역시 많이 만나봤을 거야. 이거 여기서 집합 x의 개수 구하기. 이거는 나중에 집합이 끝나가면서 그때 자세히 할 얘기기는 한데 집합의 개수 구하기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하나는요, 아까 얘기했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문제. 해서 크게 보면은 두 종류가 되는데 일단은 뭐야? 저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먼저 너네들은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사용을 해주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지수에서 제외해줘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지? 왜? A의 원소들을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에서 제외하고
B의 원소를 B의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골 부분집합의 개수로 출발을 하고 여기서 경우의 수 얘기가 쏙 들어간다면 뭐다? A는 X가 아니다. A는 B가 아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 또 2개 더 빼줘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응용하기는 하겠지. 그치? 뭐 결국 어쨌든 뭐니까 경우의 수와 관련된 문제니까 뭐 너희들이 부분집합의 개수나 경우의 수만 잘 알면은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뭐 쉬운 건데 터프가 없냐? 왜? 있다. 69번 하나 풀어볼까? 69번 기기. 갑시다. 자,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69번 문제 어때요? 조금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이거 아파라. 이거 딱 보자마자 A는 B 아니잖아. A와 B가 지금 서로 다른 집합인데 C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서 뭐 하게 됐어? 서로 같아지게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누구? A, B의 공통원소 3? 아니지. A에만 있었던 누구? 157 같은 경우에 좌변에는 있지만 우변에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그 우변에 있는 거는 누가 대신 가져준다? C가 반드시 157을 가져주세요. 이거고. 두 번째, 이번에는 어디? B에만 있는 원소 한번 고민해보자. 누구? 6. 그거는 우변은 분명히 6이라는 원소를 포함을 했단 말이야. 합집합이라서. 근데 좌변에 A는 없어. 그럼 누가 가져줘야 된다? C가 반드시 가져주세요. 그럼 이 문제는 뭐로 바뀌었네?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 2의 몇 승계? 7승계에서부터 출발.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돼? 157이나 6은 반드시 가져주세요니까 끝. 2의 3승계 답은 몇 개? 8개. 하면 답 나오겠다. 그치? 졸라 쉬운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너네가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이랑 명제라는 단원을 사실 쉬워해. 수업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말하다가 마칠게. 그래서 오늘 뭐 배운 내용은 서로서인 부분집합 개수까지 해서 적어도 하나 이거는 수업 때 다 했던 거고 활용은 너네들이 할 수 있을 거라서 연산법칙인데 유형 17번부터 내일 하는 걸로 갈게요. 자, 어쨌든 집합이라는 단원이랑 명제라는 단원 너네가 약간 따분한 얘기 하나만 하고 시작하자면 오늘 이제 여기 아름동 설명회가 있어서 내가 이제 거기 가서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너네가 수학 공부를 하잖아. 그치? 잘하는 너희들한테 사실 할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너희들도 은영중에 그런 패턴이 있을 거야. 수학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 지금 잘하는 친구들도 고1 때까지는 잘 할 수도 있어요. 외우는 수학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외워가지고 진행하고 흔한 문제를 만나면 다 맞추고 그런 문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과목이 어려워지면 한계 겪습니다. 분명해요. 너희들이 수학 하를 할 때랑 수학 원을 할 때 난이도의 차이, 체감 난이도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한 번 배웠고 2번 배웠기 때문에 쉽고 어렵고가 아닐 거야. 과목 자체가 확 어려워진 게 맞아. 좀 더 너네들이 찾아가야 되고 좀 더 너희들이 발견을 해야 되고 규칙성을 찾고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적용시키는 능력. 고등수학에서 고1 수학은 사실 배운 내용이 얼마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운 데서만 내. 근데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배운 과목이 늘어났거든. 그러면 1학년 때 나왔던 수학, 중학교 때 건 당연한 거고 1학년 때 나왔던 수학, 2학년 때 나왔던 수학을 그대로 상식처럼 쓰는 거지. 너네가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분수 쓰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수학이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잖아. 다 나오잖아. 초등 수학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럼 여기서 고1 수학이라고 하는 거, 이 과목의 목적이 뭔지를 사실 너희들은 조금은 알고 가야 돼. 집합이라는 단원이랑 명제라는 단원에서 절대부등식을 뺀 거. 그냥 P이면 Q이다 그거. 거기에서 원하는 게 뭘까 얘들아? 이게 뭔가 수학 느낌이 아니잖아. 그치? 집합 풀어보고 그 P이면 Q이다 명제 참거짓 해보고 대우해보고 하면 느낌이 딱 들지 않아? 수학이랑 약간 거리 멀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이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냥 마냥 따분한 과목, 쉬운 단원 아니잖아. 그거를 좀 너희들이 생각을 해둬야 돼. 명제에서 나오는 그런 증명이라던가 명제에서 나오는 대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한테 기초적인 내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저기 수학 1, 수학 2, 수학 미적분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 기초 상식으로 들어가서 너희들한테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1학년이요? 중3. 아, 지금 아직 여기 1학년 수업. 네. 몇 시까지? 30분에 끝납니다. 아, 네. 안녕. 어쨌든 뭐 하단 말했냐? 까먹었다. 빨리 끝내래. 뭐지? 뭐 하단 말했지? 아, 그래. 사고력. 집합 명제. 아, 그렇지. 나중에 너희들이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그때 너네가 명제에서 나오던 발레찾기 기억나냐? P이면 Q이다. 또는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로 알맞은 것은 이게 다 나중에 너희들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찾는 그 힌트가 된다. 알았지? 그래서 집합 명제 할 때 아는 거 안다고 그냥 휙휙 넘어가면 안 되고 좀 더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집합이 명제의 기본이 될 거고 명제가 그런 진입판단형 문제에서의 기본이 될 거니까. 알았죠? 자, 어쨌든 다음 시간 내일 집합의 연산법칙 해서 집합 마무리 짓고 명제까지 살짝 들어간 다음에 일단 나는 강의에서 절대부등식에 조금 포인트 실을게요. 알았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